상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이렇게 정리하면 이즈에이가 성립하는 이즈에이 관계가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것들을 상속을 통해서 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모델링 하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1, 장점 2.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요 cat과 dog이 있을 때 얘를 개별적으로 구현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코드 중복이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일로 옮겨서 펫에 정의함으로써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펫을 정의해 놓고 cat과 dog을 정의하게 되면 얘를 정의할 때 편리하다. 왜? 코드 중복이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코드 재사용 목적만 위해 상속하는 것은 잘못됐다.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child를 넣는다든지 이상한 것을 상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즈의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델링하고 나면 그것으로 장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클래스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 타입, 리모컨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또 cat 대신에 pet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멤버 변수 유지할 때 dog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dog을 유지했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만 유지할 수 있어요?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강아지,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지면 다른 것들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이 함수는 강아지도 받을 수 있고 고양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런 공통 타입의 리모컨을 쓸 때 멤버 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면은 포인터 변수를 써야 되고요. 이제 인자로 전달할 때는 포인터 변수를 써도 되지만 인자 전달할 때 포인터 변수 쓰는 것 대신에 참조 변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에서는 구현이 된다. 물론 여기도 cat을 이런 식으로 참조해서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참조 변수는 어떻게 돼요? 한번 참조한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로는 참조 변수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는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고 얘는 이제 인자로는 참조 변수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이제 공통 리모컨으로 되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범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강아지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처리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다른 종류의 애완동물도 한 코드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구현할 때 부모 클래스를 먼저 정의한 후에 자식 클래스들을 정의하게 되겠고 그것이 이렇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밑으로도 계속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cat 클래스는 pet의 모든 상태 행위를 중복 정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이때 dog과 cat을 pet의 자식 클래스 또 다른 말로는 sub 클래스 또는 파생 클래스라고 합니다. 또 pet은 반대로 dog의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 기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 용어가 제일 좋습니다. 가족 관계로 표현하는 게. 왜냐하면 이 가족 관계 표현할 때는 얘와 얘 둘 간의 관계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과 요것과의 관계도 표현해야 되겠고 얘와 얘의 관계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는 형제 클래스, 요 클래스는 요것의 후손 클래스, 얘는 얘의 조상 클래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 용어로 모든 상속 관계를 다 이제 얘기하려 그러면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클래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을 우리가 클래스 계층도라고 그러고, 이 클래스 계층도 그리는 표준 방법이 UML이라고 하는 겁니다. UML은 클래스 계층도 말고도 객체 지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계 결과들을 도식화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래스 하이라키, 클래스 관계도를, 계층도를 그릴 수 있게 해주고요. 그 그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C++는 다중상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다중상속이라는 것은 한 클래스가 두 개를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뒤에 예제가 나오겠지만 living in water가 있고 living in sky, 하늘로 날 수도 있고 물에서도 놀고. 그러면 오리는 하늘에서도 물에서도 놀고 물에서 수영도 할 수 있고 하늘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dog이라고 하는 오리 클래스는 부모로 living in sky도 받고 living in water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중상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C++는 이렇게 다중상속을 지원하고요. 다음 학기에 배우실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상속을 구현하게 되면 상수 객층도가 트리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트리 구조라고 하는 것은 루트라는 노드가 있고 이거부터 쭉쭉 내려가면 이렇게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가 하나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중상속하게 되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얘는 얘를 상속도 받고 얘를 상속받는데 이 두 개는 이 하나를 같이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트리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이 다중상속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클래스 계층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곤란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중상속을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게 그 상속 계층도가 나오도록 모델링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트리 구조에서 단말에 있는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pet, dog, cat이 있으면 dog의 객체만 만들고 cat의 객체 만듯이 pet 해가지고 만들진 않아요. 왜? 이게 뭐예요? 애완동물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애완동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아우르는 클래스, 공통 리모컨을 사용하기 위해서만 사용이 되지, 실제 pet 해가지고 pet이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생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 클래스를 객체 생성하지 않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C++는 추상 클래스를 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 못하게 제한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클래스 간에는 메소드의 차이가 아니라 메소드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make soun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하면 bark, mew, 야옹하는 메소드가 바로 이름이 다르면
이 pet을 이용해서는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통 리모컨을 사용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름만 가지고 여기에 이제 재정이 되는데 얘는 멍멍, 얘는 야옹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개체를 조작할 때는 최대한 상위 타입을 이용해야 조작하는 것이 객체지의 장점인 다양성을 활용하는 것이고 효과적이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메소드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pet을 이렇게 만들고 pet은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 그런데 멍멍야옹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려는 게 이제 애완동물들을 모델링 하는데 애완동물들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는 울음소리는 다 다르다. 이거를 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은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pet이라는 걸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et 리모컨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처리하는데 pet 리모컨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pet에는 get name이라는 버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강아지를 가리키면 강아지 이름을 줄 거고 이 리모컨이 고양이를 주면 고양이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bark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여기에 mew라는 메소드를 만들면 이 리모컨에는 이 bark와 mew라는 메소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 리모컨으로는 얘를 얘를 실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어떻게 하냐면 make sound라고 하는 리모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make sound라는 버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make sound는 이 pet에서는 정의할 게 없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요 개념은 이제 나중에 설명인데 어쨌든 선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문법은 좀 이따 생각하고 이렇게 메소드 선언만 하고 있고 실제 정의는 밑에다 하고 있습니다. 밑에다가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리모컨으로 make 사운드를 눌렀는데 이 리모컨이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멍멍 소리를 낼 것이고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으면 야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버추얼이라고 하는 가상함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객체를 정의할 때 이제 클래스 정의할 때 이렇게 클래스 패치라고 하죠. 정의하는데 내가 어떤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고 싶으면 요 강아지 클래스 정의할 때 여기 땡땡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pet 클래스 써주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다가 접근 제어와 관련된 그 접근 제어 상속받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상속받을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ublic으로 받겠다라고 하는데 public으로 받을 수도 있고 protected로 받을 수도 있고 private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속받을 때 그냥 public으로 받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접근 제어를 받아서 이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애들에 대한 접근 제어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속할 때 우리가 클래스 A가 있고 이 클래스를 이제 다른 클래스 상속받고 싶으면 B를 상속받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고 여기에 이제 접근 제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할 때 내가 public으로 상속받겠다, protect로 상속받겠다, private로 상속받겠다. 이 세 종류로 내가 상속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public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protected, private,
클래스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받을 때 퍼블릭으로 상속받는 경우, 또 프로텍티드 상속받는 경우, 프라이빗 상속받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우리가 클래스를 그냥 정의할 때도 여기 없더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멤버들 정의할 때도 private, public, protected 세 종류로 그 클래스 A의 멤버들의 접근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표시하지 않으면 클래스의 기본 접근 권한은 뭐가 돼요? 프라이빗이 됩니다. 스트럭처는 퍼블릭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A 클래스가 3개의 멤버 변수 갖고 있는데 A는 private, B는 protected, C는 public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밖에서 어떤 객체를 생성했을 때 이 멤버를 이 접근 제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애들만 접근할 수 있냐면 퍼블릭한 애들만 밖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A든 B든 C든 자기가 정의한 멤버 변수는 이 접근 권한이 본인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 제어는 실제 이렇게 클래스만 있으면 외부에서 접근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직접 접근할 수 있냐, 못하냐, 이 차이만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프라이빗이 되고 퍼블릭 우리가 2개만 쓰면 되는데 프로텍티드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게 되면 이 A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퍼블릭을 하든 뭐 어떤 걸로 하든 간에 B 입장에서 그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는 부모에 있는 멤버가 프라이빗이면 자식 클래스에서는 그 멤버를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번거로워집니다. 왜? 그 멤버를 접근해야 되면은 퍼블릭한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강건성에는 프라이빗에 놓은 게 도움이 되지만 코딩할 때는 자식 클래스를 코딩할 때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C++ 만든 사람들은 자식 클래스는 좀 더 편하게 해주자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 프로텍트입니다. 프로텍트가 되면 밖에서는 프로텍트 멤버면 프라이빗과 동일하고요. 자식 클래스일 때는 프로텍트한 멤버는 퍼블릭한 애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이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 접근 제어 때문에 약간 복잡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상속받을 때 부모 멤버가 프라이빗이면 직접 접근할 수 없어요. 프로텍티드 퍼블릭이면 내가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텍티드이면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접근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자, 접근 제어를 보면 상속할 때를 보면 A는 똑같이 3개의 멤버가 있는데 A는 private, B는 protected, C는 public입니다. 그래서 private 안에는 빨간색으로, protected는 주황색으로, C는 하나씩 비슷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public한 애들은. 그러면 B는 A를 public으로 상속받고 있습니다. public으로 상속받는데 private 멤버는 상속되어도 직접 접근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A는 이렇게 쓰게 되면 에러가 나요. B도 물려받아서 A 멤버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텍티드 멤버는 직접 접근할 수가 있어요. 퍼블릭 멤버도 직접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멤버들은 이렇게 물려받으면 얘는 원래 프라이빗이니까 프라이빗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얘는 퍼블릭이라고 하면 퍼블릭으로 상속받으면은 물려받는 애들들 입장에서는 이 멤버들의 다른 접근 권한 멤버는 상속 접근 제어에 따라서 접근 권한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퍼블릭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B가 프로텍트였으면은 물려받는데 B는 여전히 프로텍트한 멤버라고 보시면 돼요. C는 퍼블릭한 멤버가 되겠고요. 그러면 밖에서 B 클래스 접근할 때는 A는 프라이빗이니까 접근이 안 되고 B는 프로텍트니까 접근이 안 돼요. C는 퍼블릭이니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가능합니다. C 클래스는 A를 퍼블릭이 아니라 프로텍티드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프로텍티드로.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텍트 물려받으면 프로텍트한 애는 여전히 계속 프로텍트한 애가 되는데 퍼블릭한 애들은 어떻게 바뀌어요? 프로텍트한 타입으로 바뀝니다. 프로텍트한 접근 권한으로 접근 권한이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돼요. 그러면 이 C 입장에선 세 개 다 물려받는데 A는 프라이빗이니까 여전히 접근을 못합니다. 여전히 접근을 못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프로텍티드이지만 이 변화는 C 자체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밖에 있는 애들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C 자체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C한테는 물려받을 때 프로텍트 애가 하나 물려받았고 퍼블릭 애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둘 다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물려받는과 동시에 이 접근 권한을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밖에서는 C도 이제는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D 클래스는 A를 프라이빗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B와 C는 물려받긴 하지만 원래는 프로텍트 퍼블릭한 애지만 프라이빗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지만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얘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 원래 부모의 멤버들은 즉 이 접근 권한은 자기 자신한테 얘한테는 영향을 안 줘요. 얘한테는 영향을 안 주지만 바깥 애들한테는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바깥 애 입장에서는 B는 프라이빗이고 C도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직접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프로텍트로 받나 프라이빗으로 받나 밖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럼 별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C를 또 D를 다시 한번 상속받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입장에서는 얘네는 프로텍트드예요. 프로텍트드니까 C에서는 프로텍트 바꿔놨기 때문에 E는 B와 C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는 어떻게 돼요? F는 여기 A가 아니라 D입니다. D를 물려받으면 얘네들이 D가 A를 프라이빗에 물려받으면서 다 프라이빗에 바꿔놨기 때문에 F는 ABC를 하나도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요 접근 제어는, 요런 상속받을 때 접근 제어는 요 클래스 자체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바깥에는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려받고 나면 이 다음에 이 C나 D를 물려받는 애 입장에서는 이 프로텍트나 프라이빗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요거는 얘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얘를 물려받는 애한테는 영향을 준다. 바깥에는 또 영향을 주고요. 복잡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국 우리는 이런 애들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강건성을 위해서 그런 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퍼블릭으로 상속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속을 하는 것에
두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두 번째 이점이 공통 리모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pet, cat, dog이면 pet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강아지도 처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pet이라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cat과 강아지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상속 관계에서 조상 타입의 변수에는 후손 타입의 객체를 대입할 수 있는데 그 반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pet을 cat에 대입할 수는 없어도 cat은 pet에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통 리모컨을 쓸 때에는 참조 타입이나 포인터 타입을 써야 돼요. 만약에 값 대입하는 경우에는 조상 타입 변수에 유지할 수 있는 멤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을 객체 잘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는 name, age 두 가지 멤버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과 나이. 그리고 학생은 이 person을 상속받아서 만드는데 학번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은 총 3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나이, 학번. 이름과 나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수준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모습을 할 것이고 person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 타입의 객체들을 만들게 돼서 S를 P에 대입할 수는 있어요. 문법적으로 오류는 아닌데 얘를 여기다 대입하다 보면 넘버는 갈 데가 없죠. 얘가 잘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foo라는 함수는 값 타입으로 person 타입으로 봤는데 학생 객체를 일로 전달하면은 잘리겠죠. 요 넘버는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상속하는 이점의 두 번째 이점이 공통 리모컨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공통 리모컨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식들을 상위 객체의 참조 타입이나 포인트 타입의 대입 유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달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전달하냐? 함수의 객체를 전달할 때는 이렇게 전달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객체 잘림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 방법보다 포인터를 쓰는 것보다는 참조 타입을 쓰는 것이 좋다. 왜? 둘 다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참조 전달하는 이유는 코딩이 좀 더 간결하겠죠. 여기서는 그냥 p 점 해가 쓰는데 여기서는 p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얘가 좀 더 간결하고 또 하나의 이점은 널 ptr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널 ptr이 전달될 수 있는데 참조는 항상 뭔가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걸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객체를 전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조 전달하는데 이 안에서 이 객체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강건성을 위해서 const를 반드시 같이 써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class person 해가지고 pet 기르는 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때는 참조가 아니라 포인트를 씁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유지할 때는 참조가 아니라 포인트를 쓴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버추를 설명할 때가 이제 다가왔는데요. 이 버추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은 자식에서 이제 부모에 있는 것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overloading. 요거를 저는 다중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정의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에서 overriding 하는 게 있습니다. overriding은 재정의한다 그래요. 재정의. 그러니까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여기에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데 얘를 얘로 덮어 쓰는 거예요. 덮어 쓰는 건데 이 덮어 쓸 때 보통 이 메소드를 구현할 때 부모가 뭔가 구현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 구현이 된 것을 여기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는 메소드는 물려받는데 얘가 덮어 썼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make 사운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거는 물려받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메소드를 재개 호출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거 원치 않고요. 내가 똑같은 메소드를 자식에서 정의하는데 부모 메소드에 구현된 내용을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 호출이 아니라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같은 메소드 호출하는 걸 하기 위해서 부모 클래스 이름 땡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호출할 때는 요런 문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요 버추얼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하겠습니다.